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놀이동산 가면 찔하죠. 올라갈 때 천천히 툭, 툭, 툭 올라가지만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그 기분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꼭지를 지납니다. 서서히 툭툭툭툭툭 하다가 샥 내려갑니다. 그렇죠. 주시장도 그 롤러코스터와 매우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느낌이 들 건데 아마 러시아 주시장도 거의 롤러코스터의 어떤 상급 속도에 지금 다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딘가에 끝은 있겠죠.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그 높이 올라간 운동 에너지의 끝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킨덱스, KINDX 한국 도신에서 만드는 이 러시아 MSCI 합성 이 ETF는 절대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ETN 뭐 ETF 유가, 국제 유가로 저도 한번 잠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태와 좀 비슷한 현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마이너스 갔었죠. 말도 안 돼 있고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뭐지? 싶을 정도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운용사에서 월물을 막 마음대로 바꿔 팔면서 어,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ETF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뭐 고소를 하니 뭐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건 운용사 책임이에요.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의 마음입니다. 내가 1월물을 사든 2월물을 사든 3월물을 사든 그거는 월물은 선택은 자유롭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 투자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월물로 인해서 폭락을 했어. 그럼 폭락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고 상 주고 돈 더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만들어 놓고 지금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괴리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보시면 나머지는 괴리율이 0.06%, 0.12%,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선물 인버스는 지금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그 떨어진 폭만큼, 올라간 폭만큼 ETF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러시아 ETF는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괴리율이 28%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샀는데 러시아 주식시장이 28% 올랐는데 이 현재가가 그대로 19,59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ETF를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래원이 누군지, 뭐 기관인지 개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관도 샀고 개인도 샀고 괜찮아질 거야. 이 프리미엄 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러시아는 분명히 괜찮아질 건데 나는 사고 싶어. 근데 팔 물량이 없는 거죠.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팔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하면 의외로 더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가처럼 19,000원짜리가 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든지 뭐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해서 미국 러시아 주식을 거래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생겨서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 괴리율이 러시아 주식시장은 그대로 있는데 30%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괴리율 때문에 접근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 위험 고지를 하고 요즘에 그래서 뭐 이런 ETF라든지 뭐 인버스라든지 곧버스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뭐 ETN이라든지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받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하고 싶다고 해도 사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된다. 뭐지 괴리율이? 원래 뭐 괴리감이라고 뭐 막 나는 저 부자들과의 어떤 나의 어떤 이 이질적인 이 괴리감 나는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죠?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50억 100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똑같은
30평인데 왜 나는 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데 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 괴리감, 괴리열이죠. 근데 이 압구정과 분명히 온수동과의 어떤 어, 질적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 옆집은 우리 옆에는 산이 있는데 압구정 옆에는 지하철이 우리도 지하철이 있어요. 온수역이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근데 압구정역 1분 거리에 사는 사람의 집값은 50억인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 괴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우리 인간의 가치,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압구정 길 건너가면 뭐 가로수길 있고 한강 있고 뭐 음식점 즐비 있고 우리는 길 건너가면 뭐 있지? 뭐 있지? 마이유마트 있고 그런 거죠. 홈플러스 없어요. 까르포는 너무 옛날이고 이마트 없어요. 그런 거죠. 같은 지하철역은 있으나 이마트는 없습니다. 이마트를 가려면 지하철 한번 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이는 우리 인간이 지금 서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는 차이지만 이 계류율은 그 누구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계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19,590원이 이게 진짜 정상가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러시아 주시장이 이제 열리는데 10% 올랐는데 월요일 날도 이 가격이면 이제 뭐지 이제 욕 막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뭐 5%밖에 안 올라간다든지 그 괴리율을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10%가 올랐는데 3%밖에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대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러시아 ETF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과거에 그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이제 막 이 주식에 입문하고 주식에 대해서 완전히 재미를 보고 있을 때 이제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런 해외 ETF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러시아 ETF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니까. 러시아 MSCI 합성 킨덱스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싶었는데 러시아 지금 가즈프롬 저 땅 저 걔네 굉장히 이 에너지 관련 부국인데 절대 이게 뭐 리만 사태 또 터졌다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은행 망했는데 왜 러시아가 폭락한 거지?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 당시에 러시아 지수가 어, 500 정도 선일 때 이제 과감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투자를 했죠. 몰빵하지 마라고 제가 맨날 말하는 이유가 몰빵 해봐서 합니다. 마음에 아씨 러시아 망하는 거 아닌가? 제가 투자하고 나서 한 20%더 빠졌어요. 저는 진짜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싸다고 생각한 대비해서 20%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을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설날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부산을 내려가는데 이렇게 차가 많은데 에너지 값이 과연 쉽게 떨어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국제유가도 투자했던 이유가 에너지 값은 우리가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에너지 값은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8년도에 이때 좀 492. 근데 제가 투자했을 때는 한 거의 한 600선에서 샀습니다. 600대. 예. 600대에 샀는데 492를 보니까 뭐 거의 15% 20. 600 초반대에 샀는데 한 12%, 120포인트 빠지면 600에서 490까지 가는 거죠. 20%가 빠지는데 문제는 저도 전 재산을 투자한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돈을 여기에 투자한 거거든요. 500포인트에서 2400 찍고, 와, 600, 와, 이건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샀는데 490 가면서 보세요. 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2009년 1월이잖아요. 최저점이. 그러고 나서 한 달을 이 500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속 고민했죠. 설날이군요. 추석이 아니고. 설날인데 근데 설날에 이렇게 내 인생이 많아. 내가 이때도 알고 있었던 그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또 해외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뭐 당시에는 뭐 크게 낼 것도 없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와 같은 이 괴리율이 홍콩 시장에서도 있었던 거죠. 제가 매수했는데 분명히 600에 매수했는데 1200이 됐는데 수익이 두 배가 안 났었어요. 그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괴리율 자체를 몰랐죠. 러시아 지수가 분명히 10% 올랐는데 제 ETF는 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완전 열받네. 저 소리 지르고 화냈지만 뭐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걸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려니 한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샀는데 ETF를 19,000원에 샀는데 오늘 러시아 시장이 10% 올랐는데 월요일 날 10%안 올라가면 그때 이제 받는 계리율이 똑같은 계리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지수가 1000이 가고 한 1200, 1300, 1500, 한 1500 정도 한 중간 정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그래 됐다.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 이제 생각하고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야, 또 왔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금융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도 MSCI 뭐 이런 것들 ETF 뭐 나중에 또 얘기 드렸던 이런 뭐 가지프롬이라는 이런 해외 주식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 가지프롬도 지금 거의 반토막 났죠. 예. 그렇죠. 독일 ADR 가지프롬 ADR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예. 어제 몇 프로 빠졌어. 27%, 30%.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정성이 결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뭐 국민은행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누가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그냥 삼성 수원 반도체 공장에 포탄 하나만 떨어지면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익 차이보다 더 큰 괴리를 보이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모든 삼성전자의 직원과 기업과 공장과 모든 것들을 미국으로 다 옮기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딱 2배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7만 원 이유는 바로 이 지금 러시아에서 보였던 이 현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늘 잔존해 있다. 우리나라 주시장은. 언제든지 북한이 미사일 한 방이면 삼성전자 공장은 없어질 수 있다. 현대차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이 반도, 이 페닌슐라 리스크는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북한의 공장을 다 짓고 현대차가 북한의 공장을 다 짓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같이 정권을 이루면서 정치를 하는 우리가 왕래도 독일처럼 완전히 왕래가 자유롭고 완전 통일 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좀 그 괴리율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시장이 열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뭐 좀 진정되겠죠. 예. 진정이 되면 이 러시아의 가즈프롬의 가치는 변함이 없었는데 지금 반토막 그러니까 50% 절반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면 가즈프롬과 러시아 ETF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린 거죠. 근데 가즈프롬은 이 괴리율이 좀 덜하겠죠. 그렇겠죠. 독일 가즈프롬을 해외 주식 거래 시장에서 사는 것과 또 여기 지금 제가 몇 개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건 또 아멕스 해외 아멕스 다이렉션 데일리 러시아 불 곱하기 쉐어스 그냥 약간 곧버스 같은 거죠. 레버리지 같은 상품이죠. 어,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완전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 이건 대박이야 라고 생각하면 EI를 사면 어떻게 된다? 더블로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더블로 떨어진 상태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77% 폭락한 거죠. 예, 그렇죠? 예. 보시면 이 RUSL을 사버리면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4짜리가 8까지 92% 폭락한 거죠. 원래는 반토막 나야 되는데 반토막이 더 곱하기 2로 폭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가면 곱하기 2로 올라가니까 이 8달러짜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 러시아 주식 만약에 제가 산다면 이 킨덱스 러시아를 사느니 이하이를 사는 게 낫겠다. 예. 근데 이게 곱하기 2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난 무조건 난 죽었다 캐나도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EI보다 무조건 올라가고 나는 러시아가 살아난다라고 베팅을 하고 싶어. 난 도박장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해라고 생각한다면 EI는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올랐는데 한 개도 안 올라가네. 근데 EI는 올라가면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 지수가 지금 오늘 올라왔나 오늘 지금 살아나서 네. 말하고 있는 사이에 25%가 급등해 버리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50%가 급등 하루 만에 50%씩. 아무튼 이런 오늘은 좀 이 러시아 ETF에 대해서 좀 코멘터리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예, 아무튼 현재 현실은 재미없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드려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